자, 9번째, 삐끼 이모. 삐끼. 본인도 삐끼 할 수 있고요. 삐끼 이모를 자기가 돈을 써가지고 고용을 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뭐 이렇게 역세권이나 이렇게 뭐 좀 사람들 엄청 많은 데도 유명한 데는 보통 식대 포함해서 13만 원 정도 삐끼 이모가 하시거든요. 최소한 일주일 이상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13만 원. 그러니까 밥값 드리고 아니면 식권 드리고 12만 원을 입금해 드리는 거나 보통 그렇게 돼 있고요. 또 뭐 11만 원 데도 있고 14만 원대도 있고 다 틀립니다. 지역별로. 보통 평균 식대 포함 12만 원, 13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삐끼 이모를 쓰는데 나는 돈이 없어. 나 처음부터 뭐 삐끼 이모 안 쓸래. 내 개인 삐끼 안 써. 그럼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삐끼를. 근데 레드 존이 있어요. 모델하우스 뭐 반경 아니면 직진 얼마 이렇게 다 지역별로 레드 존인데 그 외에 삐끼를 해가지고 본인이 삐끼를 해서 본인이 모시고 오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성사시키잖아. 본인이 다 먹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삐끼도 하셔야 돼 본인이.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도 했는데 어제도 했는데 저는 분양대행사 대표면서 직원이면서 다 해요. 여러분 다 합시다. 제발 좀 다 하세요. 앉아만 있지 마시고 모델하우스에. 앉아만 하루 종일 신문만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맨날 손님 없대. 계약이 없대. 그래서 6개월 동안 계약 하나도 못해. 어르신들, 누님들, 형님들 말 안 들어요. 말 좀 제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열정을 가지시고 하시면 제가 좀 저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게 엄청 많은데 근데 경험은 많습니다. 분양판에서 이것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새벽이에요. 지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삐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표콜. 대표콜이 이제 대표콜이 뭐냐면 시행사가 신문 광고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네이버 롤링 광고를 하던거나 뭐 다음 롤링 광고를 해서 대표콜이 나가잖아요. 시행사 대표콜이 나가면 본부별로 팀별로 해가지고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순서별로. 그럼 그 대표콜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TM에서 인바운드 콜이거든요. 인바운드 콜을 왔을 때 자기가 걸어서 또 상담을 해서 계약 성사 확률이 엄청 높아요. 왜? 동영상 광고를 보거나 아니면 신문 광고를 봐서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질문이 평당 얼마예요? 이런 질문가 많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얼마나 날까요? 이런 질문이 많고요. 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그냥 궁금해서 막 전화 거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표 콜로 전화가 왔을 때 응대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째가 이제 대표 콜이고요. 워킹이 있습니다. 이거 순수 워킹이라고 그러는데요. 신문 광고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봐서 본인이 전화 안 하고 그냥 와. 소개한 영업사원도 없어. 그냥 모델하우스 찾아옵니다. 이게 순수 워킹입니다. 삐끼 아줌마 다 제끼입니다. 필요 없어요. 삐끼. 그냥 본인이 순수하게 워킹, 말 그대로 걸어서 오시는 분들 워킹 고객이라 하는데요. 이 워킹 고객은 순번제로 또 돌아가요. 아까 대표 콜이 와서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듯이 그 대신 대표 콜이나 이 워킹을 받으시려면 무조건 정시에 출근을 하셔야 돼. 그리고 모델하우스 안에 계셔야 돼. 자기가 워킹 순서고 대표 콜 순서인데 그 자리에 없으면요. 그냥 다른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거의. 그 팀장 권한이에요. 이분이 순서가 김순희 실장님의 순서야. 근데 김순희 실장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모델하우스에 안 계세요. 그럼 김순희 실장님의 워킹 고객을 팀장님이 받아요. 그러면 팀장님하고 이런 이렇게 나누던가 아니면 그 다음 사람하고 받고 순서를 팀원 중에 이렇게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빼버리고 이분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빼버리고 바로 다음 사람으로 갑니다. 결혼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팀장의 권한입니다. 그렇다고 섭섭해 하지 마세요.
왜냐면 바쁘게 돌아가는 곳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왜 그 시간에 자기 워킹 순서인데 없었어? 그죠? 잘못이죠? 그럼 팀장이 빼버려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워킹이 있고요. 자, 12번째. 와, 벌써 12번째. 이렇게 많아? 간단간단하게 하니까. 12번째 DM 발송이에요. DM 발송. DM 발송 여러분 뭔지 알죠? 자기가 이제 전단지를 만들거나 대봉투나 아니면 소봉투를 써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인들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하셨거나 어떤 직장을 다녔으면 영업적인 지인들이 있잖아요. 비즈니스적으로 만났던 사람들한테 전화하기 전에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분양 상담사를 몇 년을 했어요. 지금까지 만나온 고객들, 통화하는 고객들, 아니면 계약했던 고객들한테 이런 물건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근데 회사에서 만들어준 전단지하고 팜플렛이나 리프렛 이런 거 위주로 보내는 게 이거는 무조건 같이 보내시고요. 자기만의 손글씨 편지를 쓰시거나 시간이 없으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편지를 쓰신데 초대장 포함해서 모델하우스 초대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요번 현장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시고요. 뭐 이렇게 해서 요번 현장에 이렇게 옮겨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자기가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누구님께 누구누구님께만 바꾸면 되잖아요. 해서 몇월 며칠 사인은 자기가 해야 돼. 사인 해가지고 딱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또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이 오시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 리플렛이나 DM 발송 한 다음에 도착 하루 이틀 전 후에 전화를 해서 TM을 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이런 DM 발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인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이제 신입으로 분양 상담사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맨날 설명을 하는데요. 이 지인한테 소개를 해서 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솔직히. 지인한테 소개한 수수료를 가지고요, 1년을 버티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를 했는데요. 무슨 프랜차이즈를 했냐면, 휴대폰 할인마트, 그 판매점을 전국에 다니면서 모바일 편의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픈을 시키면서 본사를 했는데요. 자, 이제 가맹점주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나 할 때 말을 안 들으시는 게 오픈을 했어요. 강남 한계대로에 엄청 뭐 크게 오픈하셨어요. 근데 무슨 교수님 출신이고 무슨 교회 장로님이신가? 뭐 하여튼 이 두 분이 다 건설사 대표님 하셨나? 아버님은 그리고 사모님은 주부만 하셨어. 근데 이 주부 이름으로 어머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셔가지고 하셨는데 교육을 해서 오픈을 했어요. 자, 핸드폰은 2년 동안 못 팔아먹어요. 하나 팔면. 짜장면집은요, 오늘 팔았어, 지인한테. 내일도 또 지인이 와서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사줄 수 있어요. 근데 핸드폰은 한 번 사면 2년 동안 못 사네. 근데 말 안 듣는데 오픈 기념식에 왔어요. 저 멀리서 성북구에서 아는 교수님이 왔어. 아는 의사 선생님이 왔어. 이분한테는 남기면 안 된대. 원가 이하해 주네. 결론. 망했습니다. 6개월 만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지인들한테 판매를 하고 소개를 해서 1년을 버티는 거예요. 아파트나 생활력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은요, 이 지인한테 평생 한 번밖에 못 팔아먹어요. 거의. 엄청나게 부자가 아닌 이상은 지인이. 자, 이 한 번밖에 못 팔아먹는 사람을 원가로 주면 됩니까? 그리고 지인들을 믿고 나도 사고 지인도 사고 해서 요걸로 이 수수료 나오는 걸로 1년 버티는 거예요. 이 수수료 나오는 걸로 아까 그런 블로그 광고도 하시고요. 마케팅 하시는 겁니다. 왜 자기 남긴 수수료를 지인한테 팔아서 다 되돌려 줍니까? 이런 분양사도 있다. 와, 뒷골 땡겨. 광고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인 막 갑자기 뒷골 땡겨. 옛날 그런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머니들, 누님들, 실장님들 말 안 들어. 단 하나도 못 써요.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뭐 사주고 마이너스 나. 돈을 아껴서 이런 광고 하셔야 됩니다. 삐끼 이모 쓰셔야 됩니다. 블로그 마케팅 배워야 되고 인스타 돈 주고 배워야죠. 누가 공짜로 가르쳐 줍니까 이런 걸. 아무튼 그래서
지인 제일 중요. 초보 분양 상담사들은 지인 소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강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4번째 계약자 소개. 근데 이 계약자 소개는요, 계약자가 있어야지 소개를 받는 거죠. 그죠? 계약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계약자 소개는 계약자 소개로 계약을 쓰려면 계약자가 있어야 돼. 아니, 계약자가 없는데 어떻게 계약자 소개가 나오냐고요. 우선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계약자께서 소개하십니다. 야, 내가 하나 있으니까 친구야, 너도 하나 하자. 내가 1223호 했으니까 너는 1222호 연방하자. 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그래서 계약자 소개로 뭐 20개씩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자를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계약자가 분양하고 싶대. 그런 경우도 저희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계약자가 분양하고 싶다고 분양의 판에 들어오셔가지고 배우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포기하시는 분 확률이 더 많아요. 왜냐면 분양을 환상으로 생각하시고 이 계약 분양판 쪽으로 들어오시는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시고, 이미 시작을 하셨다고 마음 먹으셨다면 이걸 꽉 물고 내가 뭐 아니면 도 없습니다. 뭐는 뭡니다. 도하면 안 돼요. 인생 거꾸로 갑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뭐만 나와요 진짜. 초창기에 또 이 분양 현장에 들어오셔서 계약자 관리를 잘하셔서 빵 터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계약자가 회장님이야. 로타리 클럽 회장님, 라이언스 클럽 회장님이 야, 우리 회원사 다 하세요. 나도 했어요. 이 영업력이, 이분들은요 2억 3억 뭐 오피스텔을 살 수 있는 능력들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자영업자들이시니까. 특히 이제 라이언스 클럽 같은 경우 봉사활동하고, 로타리 클럽도 봉사활동 단체인데, 로타리 클럽은 좀 젊으신 사장님, 라이언스 클럽은 좀 많으신 사장님. 자, 여기까지 제 얘기했으면 이 클럽에 가입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라이언스, 아무튼 로타리 클럽에 가면 내가 거의 뭐 어르신이고요. 제가 그다음에 라이언스 클럽 가면 거의 막내입니다. 두 군데 다 왔다 갔다 여유가 있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중요한 계약자 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5번째, 공인중개사, 즉 부동산, 다른 말로 복덕방에 가셔야 되는데, 복덕방 부동산에 가시면 다 1층에 있어요, 거의. 자, 1년에 3억 이하 버시는 분이 1층에 있습니다. 1년에 10억 이상 버시는 분은요 13층에 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왜냐면 1층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조건 사무실에 있어야 되고, 2명 내지 3명 있어야 되고, 실장님 둬야 되고, 직원 둬야 되고. 자, 그런데 13층이나 3층이나 5층에 있는 중개법인이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자기의 영업력, 블로그 광고, 마케팅,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를 해서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목 좋은데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럼 권리금 많이 들어갑니다. 뭐 1억, 2억은 뭐 우습게 들어가고요. 강남역 뒷골목 코너 부동산 자리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3.3평, 3.5평 요런 부동산 자리, 코너 자리가 권리금이요 5억입니다. 강남역 뒷골목 권리금 5억에 와, 월세 1200만원. 이런 곳은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손님이 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보통 3명 내지 뭐 5명 이상의
실장님들이 다 공인중개사님들이야. 대표님도 또 따로 계시고 너무 기업형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발전한 곳이 이제 중개법인들은 빌딩 위에 있습니다. 13층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가면은 저희들 같은 분양상담사 쳐다보진 않아요. 그분들은 공장하고 빌딩하고 토지하시는 분들이라 우리 같은 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이런 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의 고객은 1층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돼요. 부부가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 아니면 뭐 누나가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 형이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이라고 인간적으로 친해지셔야 됩니다. 진짜 분양 상담사는요,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실장님들한테 나를 팔아야 돼, 나. 또 매물이 바뀌었어요. 요번에는 생활 숙박시설을 해. 그 다음에는 오피스텔을 해. 그 다음에는 호텔 분양을 해. 근데 강남권에 있는 모델하우스입니다. 현장은 속초라도, 현장은 강원도 양양이라도 모델하우스는 계속 강남권에 있어. 모델하우스는 계속 영등포에 있어. 모델하우스는 계속 종로 쪽에 있어. 그러면은 그 지역 일대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가끔씩 김치찌개하고 소주도 드시고 형님, 동생, 아우, 누나, 오빠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다 거의 다 팔아주죠. 어떤 분은 부동산 그 사장님들하고 실장님들만 관리해가지고요. 물건이 780개였나 그때 오피스텔 2개 동, 3개 동 780실이었는데 그분이 3개월 만에 120개 팔았어요. 근데 다 부동산. 자, 부동산은 MGM이라고 해서 마진을 드려요. 마케팅 마진을 드리는데 MGM 자체를 부동산 예를 들어서 내 수수료가 100원이다. 그러면은 내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반 이상을 부동산한테 주는 거예요. 내 수수료의 70%를 부동산한테 준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MGM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계약자 데리고 오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거를 부동산 사장님들이 대신해 주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다 돈 더 벌어. 자, 이 부동산은 5명만 데려왔어요. 이 부동산을 1명만 데려왔어요. 저 부동산은 10명 데려왔어요. 그러면은 16개 계약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 중에서 아니면 나 분양상담사 16개 한 내가 제일 많이 벌까요? 10개 한 부동산 사장님이 많이 벌까요? 6개 한 부동산 사장님이 많이 벌까요? 아니다, 10개 한 사장님이 많이 벌 수도 있다. 내 비율을 잘못했어. 아무튼 6개 한 부동산 사장님보다 16개 한 분양상담사 내가 빅사이가 더 많이 번다는 겁니다. 70%를 들여도 한 부동산에서 120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부동산 영업을 할 때는 저희가 직접 고객을 모시고 오고 전단지를 하고 뭐 SNS 마케팅을 해서 고객을 모시고 오는 거는 B2B예요. B2C예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커스터머, 고객을 데려오는 거고, 저희가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릴레이션십 해서 손님을 모시고 와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은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B2B예요. 이 비즈니스에서 두 가지 탑이 있다면 B2C와 B2B인데, 부동산 사장님들은 B2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의도 잘 갖춰야 되고, 또 항상 양복 깔끔하게 입으시고, 또 여성분들도 정장 딱 해서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 잘 관리하시고요. 저녁에는 6시 칼퇴하지 마시고요. 영업하러 가야 돼.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보통 부동산이 7시, 8시에 문 닫거든요. 그럼 가서 뭐 같이 놀아주고 얘기하고 개인적인 얘기하시면서
인간적으로 친해지시면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막 수십 명의 뭐 분양 상담사 영업사원들이 옵니다. 그러면 형 동생하고 김치찌개하고 소주 먹었던 영업사원하고 팔아주고 싶지, 아무것도 모르는 뭐 그분한테 전단지가 틱틱틱 던져주고 가시는 분한테 팔아주고 싶겠어요? 공인중개사 형님이? 누나가? 영업하는 거 다 가르쳐줬습니다. 자, 이제 16번째. 와, 벌써 16번째가 왔네. 무인거점. 아, 무인거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철 밑에 굴다리 밑에다가 우리가 그 복사용지 한 박스 사면은 이런 조그만 상자 있잖아요. 거기다 전단지를 동그랗게 말아. 고무줄 밴드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막 수십 개 꽂아 놓습니다. 동그란 거. 제작 꽂아 놓고 의자에다 테이프 붙여가지고 아무 의자 그냥, 요즘에는 오피스텔 근처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의자 막 버리더라. 그죠? 가구도 막 버리면 이사 가면서 다 버리고 가. 요즘 특히 단기 그 임대가 많아가지고 샀다가 다시 짐 같은 거 다 버리고 가요. 새 거야 뭐 이런 거 주워가지고. 아, 옛날에 진짜 많이 했었는데 사기는 좀 그렇잖아. 아니면 다이소 가면 3,000원이면 좀 접는 의자 같은 거 사요. 거기 이제 사서 박스를 딱 붙여버려 가지고 딱 고정시켜서 박스 밖에다가 가져가라고 이렇게 광고 문구 딱 이쁘게 코팅해 가지고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가져간다? 그럼 전화 온다? 그럼 계약한다. 이겁니다. 무인거점 잘 활용하시고, 전단지 가져가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에요. 계약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무인거점 여기저기 역세권에 잘 활용해 보시고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채널들을 다 활용하시면 연봉 1억 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버티시면요, 이렇게 꾸준히 매일매일 섹터로 나눠서 하시면은 대박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잘 해서 성공의 길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계약이 나올지 모릅니다. 내가 손님을 판단해가지고 모시고 오잖아요. 판단하지 마세요. 손님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손님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왜 그걸 모르니? 아, 난 이해를 못하겠어. 손님들이 우리를 판단해요. 분양상담사를. 아, 이 사람한테 팔아줄까? 이 사람은 신뢰. 손님들이 우리를 판단해서 나를 믿고 사는 겁니다. 손님은 불안해요.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뉴스 나오고 다 했는데 불안하단 말이야. 순위를 보고 사는 겁니다. 1, 2천이에요. 매독자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파십시오. 이게 19번째예요. 내 자신을 팔아라. 내 자신. 마무리하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째. 문자 발송. 문자 발송 되게 중요합니다. 저기 뿌리오. 여러분 뿌리오 알아요? 뿌리오가 뭘까요? 문자 보내는 프로그램. 한 건에 20원인가? 10원인가? 하여튼 그 인터넷으로 웹발신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문자 발송 프로그램 뿌리오라고 있어요. 뿌리오로 활용을 하시고, 자기가 핸드폰으로 탁 한다. 언제나 하니 200명, 1000명한테 보낼 수가 있는데 뿌리오로. 좀 이제 이거 옛날식으로 좀 하지 마시고요. 해보려고 도전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50대, 60대, 70대 되신 실장님들은, 부장님들은 제가 뭐 잔소리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럼 안 듣는다? 뿌리오라는 그것도 한번 써고, 뿌리오 비슷한 게 되게 많으니까, 어플리케이션도 많고, 이게 많으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문자 발송할 때는 이렇게 딱 그 문자 개수 제한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발송할 때는. 그것도 잘 알아보시고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 발송할 때는 내용들이요, 혹하게 막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무조건 와라 명령하듯 이런
문자를 보내시지 말고요. 이벤트성, 우리 그 모델하우스에 방문을 하시면 뭐뭐뭐가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종도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을 한다. 그러면 영종도라는 문자를 쓰자마자 사람들은 문자 안 봅니다. 인천국제공항 인근, 새로운 신도시, 하늘도시, 수익형 럭셔리 복층 빌라, 선착순 분양,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시겠어요? 거짓말을 쓰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네. 문자를 보내시면 손님들이 전화가 오시든지 방문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문자 발송은요, 5만 개 보내야 2개 계약서 씁니다. 이거는 뭐 제가 너무 좀 안 좋게 비관적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문자 발송을 해서 계약 쓸 확률이 적다는 거죠. TM보다는. 그렇지만 해야 된다는 거. 5천 개에서 계약서 10개 쓸 수도 있어요. 자, 5만 거 했어. 계약 2건 나왔어. 아까 계약 한 건도 없는 사람은 계약자 소개 계약이 없어. 근데 이분은 5만 개 해가지고 계약자 소개해가지고 10개 썼어. 계약자 한 명이 나오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자, 17번째 문자 발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문자 발송에 대한 강의만 해도 막 3시간, 4시간, 3시간, 4시간도 모자라겠다. 스크립트 작성하고, 문자 스크립트, TM 스크립트 작성하는 데만 며칠 걸려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마지막이야. 벌써 마지막이네. 여러분, 신문광고 되게 중요합니다. 신문광고 밑에 최고의 부수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조선일보 광고하는데요. 분양 광고 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300에서 450만 원. 경제신문 중에서도 제일 부수를 자랑하는 매일경제신문도 300에서 350만 원, 이렇게 밑에 3분의 1칸, 4분의 1칸에 광고를 하는 게 그 정도 금액이 드는데, 그 정도 금액을 들여서 해도 한 개의 계약도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개의 계약자를 찾기 위해서 수술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개의 계약자를 통해서 10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직접 개인적으로 넣어가지고 엄청난 큰 금액을 버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1억을 벌고 싶다. 그러면 한 3천만 원은 돈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마케팅 비용으로.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싶잖아요. 그럼 300만 원을 써야 됩니다. 일반 장사할 때, 마케팅 할 때도. 근데 돈 한 개도 안 쓰고 돈을 벌고 싶어 해. 도둑놈 심보죠. 베푸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 옆에서 또 사람들이 도와주시고, 또 우주의 기운이 탁 해가지고 이분은 잘 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신문 광고에서 18가지 광고의 채널에 대해서 오늘 했는데요. 너무 이게 지금 18가지 카테고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방법들, 채널들을 다 한 개만 설명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디테일하게 하는 방법. 뭐 족자, 현수막, 삐끼, 대표콜, 워킹, DM 발송, 지인, 계약자 소개, 블로그 마케팅, 인스타 마케팅. 이거에 하나의 과목을 만들어도 될 만큼 디테일한 광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질문하셔서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이 18가지의 방법들을 본인이 일주일을 생각을 해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배분을 잘해서 매일매일 할 거. 매일매일 할 거는 전단지하고 TM.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덧붙여서 이 18가지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고 억대 연봉을 달성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 만땅 받으시고요. 돈벼락도 눈사태처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